1억을 모았는데 이젠 뭘 해야 될까요? 지금 1억을 모으고 방황하는 분들께 이 영상이 길잡이가 될 겁니다. 제가 1억을 모으면서 이건 진짜 왜 했을까 하고 느낀 실수들과 1억 이후 돈을 더 빠르게 모을 수 있었던 6가지 비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꽉 잡아 짠테크 곽작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막 취업을 했던 꼬꼬마 곽작가 시절 저는 1억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1억이 평생 돈을 안 벌어도 될 수 있는 액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1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무려 4년 2개월 만에 100% 예적금으로만 1억을 달성했는데요. 1억을 모으고 나니까요. 인생 역전은커녕 인생 여전이더라고요. 4년이라는 시절은 길다면 긴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1억 모으기라는 목표 하나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도중에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무슨 경험을 했는지 거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제 인생 목표였던 1억 달성이 끝나자마자 난 이제 뭘 해야 될까라는 방황의 시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 동안 1억 달성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저보다 1억 달성을 조금 더 빨리 한 친구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나 1억 달성을 했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고 이 돈으로 아파트도 못 사고 뭐도 못하고 중얼중얼하면서 신세한탄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 시니컬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2억 모으면 되겠네. 그 말 한마디가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나 2억 모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단순하죠? 이게 바로 또다시 1억을 모으게 된 첫 스테이지의 시작이었는데요. 하지만 1억을 모으던 시절에 했던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금액적인 목표만 세우지 않고 돈을 모으면서 점점점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과 루틴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 덕분에 2억, 3억 모으는 속도는 점점 빨라졌고 구체적인 목표와 루틴 덕분에 저는 돈을 모으면서 방황하거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1억 모으던 시절에 저에게도 정말 필요했을 내용이고 지금 막 1억을 달성하신 분들이나 아직 1억에 달성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에게도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짠테크 파트 3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 부자놀이 하지 않기입니다. 1억을 모았다고 난 이제 부자다 하면서 돈을 펑펑 쓰거나 마음을 놓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1억을 모은 직후에 마치 1억 달성이 종점의 끝인 것 마냥 돈을 펑펑 써서 다시 제로 베이스에 오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행동은 우리가 피땀 흘려 그동안 노력했던 그 순간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든 행동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연아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더 모아야 할 때야 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플렉스하는 것을 꾹꾹 참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1억을 모으면서 포기했던 경험들 시도하기입니다. 아니 아까는 부자놀이 하지 말고 돈 아끼라면서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싶으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놀이는요. 정말 쓸데없고 지출 성향만 띈 것들을 경계하라는 뜻이에요. 경험을 위한 지출까지 무작정 금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1억을 모으기 전까지는 먹을 거, 입을 거, 놀 거, 할 거 정말 꾹꾹 참아가면서 돈을 모았는데요. 그런데 1억을 모은 이후에도 아무런 보상 없이 다시 돈을 계속 모으라고만 하면 이거는 꾸준히 하지도 못할 뿐더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억 달성 이후에 나를 위한 경험에 조금씩 투자하게 되었어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요. 평소 가보지도 못했던 인당 9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가보기도 했고요. 수채화나 만들기, 식물 키우기 이런 취미 생활에도 돈을 조금씩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나 모임이 있다면 시간이나 비용이 들더라도 한 번씩 나가보기도 했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저도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게 되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경험은 점점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도 조금씩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억을 모으면서 못 해봤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한 번씩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돈 관리 꾸준히 하기입니다. 돈을 모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함이에요. 특히 내가 돈을 어디에 얼만큼 쓰는지 파악하는 거는 정말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다행히도 가계부를 꾸준히 쓰면서 지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1억 달성 이후에 가계부를 어느 순간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지출 관리가 엉망이 되고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요,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쓸데없는 곳에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계부쓰기를 습관화하고 있고 제 돈의 흐름을 눈으로 파악하면서 어디에 줄이고 어디에 투자할 건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출 관리를 하면서 이번 달 조금이라도 더 쌓인 내 자산 보는 거 은근 재밌지 않나요? 결국 꾸준한 돈 관리는 방황 없이 돈을 모을 수 있고 선택의 명확화와 성취감까지 두루두루 얻을 수 있는 습관이니까 꼭 지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내 돈을 더 빠르게 불리고 키울 수 있는 재테크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투자 시작하기입니다. 저는 첫 1억을 모았을 땐 100% 예적금으로만 모았었고요. 2억 달성이 거의 다 돼갈 때쯤인 2023년도쯤에 문득 이런 생각이 제 이마를 진짜 탁 치고 가더라고요. 그날은 야근을 하고 평소처럼 집을 가고 있던 순간이었는데요. 정말 그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내가 1억을 모았을 때, 아니 5천만 원이라도 모았을 때 투자를 시작했더라면 지금 내 자산이 2억, 3억, 4억은 됐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빠르게 투자를 시작하지 못한 지난 날들을 정말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현재 투자 2년차가 된 지금에서 확인해 보니까 돈이 불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은근히 동기부여도 되고요. 투자 성향이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추천하긴 어렵지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ISA에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하고 있고 투자 방식은 매월 적금처럼 넣는 월적립 매수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하는 종목들은 나스닥 100, S&P 500, 슈드 같은 정말 대표적인 ETF예요. 이거는 저의 방식이고요. 사람마다 맞는 투자 방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자기에 맞는 투자 방향성을 찾아서 조금씩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액이 작아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는 너무 무서워서 월 5만 원, 10만 원 가지고도 했었거든요. 일단은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비중 줄이기입니다. 저는 예적금만 할 땐 몰랐는데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확실히 느꼈어요. 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요. 세월이 흘러 물가가 오르고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동안 통장 속에 있던 제 돈들은 사실상 점점 녹아내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을 최대한 놀리지 말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1억을 바로 투자에 확 넣어버리긴 너무 무서우니까 현금 비중을 점점 줄이면서 투자 비중을 조금씩 더 올려가기 시작했어요. 예적금 비율을 줄이면서 ETF, 소장펀드, 소수점 거래 같은 투자를 넓혀가기 시작했고요. 1억을 모으고 3개월 뒤에 청약에 당첨이 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1, 2차까지 제가 모은 현금으로 충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보니까 투자 수익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도 보일 거 아니에요. 제 투자 수익률을 보고 그때 제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래서 현금은 그냥 쥐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 뒤로 제게 돈이란 모아두고 쟁여두는 존재에서 굴리고 활용해서 키워나가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현금을 최대한 놀지 않게 하는 게 제 원칙이 되었어요. 이제는 어떤 생각까지 들게 되냐면요. 한 달치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1,000원, 만원짜리 한 장이 있어도요. 아, 이거 투자에 넣어야 되는데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개발과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제가 1억을 모으면서 가장 먼저 후회했던 게요. 아무 계획 없이 시작했던 거였잖아요.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시작했던 게 바로 목표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10년 부자 목표, 그리고 만다르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목표로 만들고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 설정의 가장 큰 장점은요. 내 목표가 한눈에 보인다는 점이에요. 생각만 하면 금방 잊어버리거나 내 목표가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표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두면요. 아, 맞다. 나 이런 목표가 있었지. 이걸 이루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바로 행동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목표를 이루게 되면 단순히 아, 나 이거 이뤘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목표를 언제부터 꿈꿔왔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지금 이루게 되었구나. 이렇게 과정과 결과가 더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마다 만다르트 표를 펼쳐보면서 내가 어떤 거를 이뤘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 건지 아직 시작하지 못했는지 동그라미, 세모, X표를 치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요. 실제로 이뤘거나 이루고 있는 목표들이 70% 이상은 되더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이만큼 이뤘구나 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과정들을 직접 보는 시간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요.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개발이 자동으로 된다는 점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연스럽게 배우고 경험하고 실천하게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부자 계획, 만다르트 같은 걸 활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꼭 이게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목표를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꾸준히 쓰고 있는 만다르트 목표와 10년 부자 계획표도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은 1억을 이제 막 달성한 곽 작가가 이 영상을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영상인데요. 1억을 모은 시점의 저처럼 목표가 없어서 방황하거나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방법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해 보면서 그 다음 1억 달성은 조금 더 빠르게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1억 달성 후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1억 달성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기감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경험 꼭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곽 작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